도시재생 주민거점 시설인 송현희망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코인 빨래방과 공유주방, 생활예술 프로그램실을 갖춰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는 시민단체의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의원 32명 중에서 시정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조례 발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습니다. 대구 서구 평리동 일대의 수천 세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이후 악취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에는 악취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수백 건을 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도시재생 주민거점 시설이 달서구 송현 1동에 들어섰습니다. 코인 빨래방, 공유주방, 생활예술 프로그램실과 같은 시설들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 송현 1동에 들어선 송현희망센터. 지역 최초로 시도된 도시재생 주민 거점 시설로 지난달 개관식을 갖고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코인 빨래방이 있습니다.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를 갖추고 있어서 집에서 하기 어려운 큰 빨랫감도 여기서는 세탁할 수 있습니다. 2층 공유 주방은 벌써부터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요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소규모 외식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없었죠. 그러니까 개인 집으로 초대해가 했는데 지금은 이 공유 주방을 이용해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그렇습니다. 4층은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생활예술 프로그램실로 꾸며졌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물로 생겨난 곳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분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을 동아리를 조직할 경우에는 마을 동아리 분원들께서 4층에 있는 생활예술 프로그램실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송현희망센터는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든들 행복마을 빌리지 조성 사업의 하나로 건립됐습니다. 시설 운영은 주민들이 조합을 꾸려 직접 맡았는데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모두 송현일동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송현일동 주민들한테 관리하라고 위탁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한 5년 동안 교육받고 선진지 견학하고 해서 송현희망센터가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침체돼 있던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난 1년간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는 시민단체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의원 32명 중에서 시정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이 절반이 넘었고 조례 발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은 지난 1년간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대구시의원 32명은 지난 1년 동안 1인당 평균 약 2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총 85건으로 김정옥 의원이 가장 많은 7건을 대표 발의했고 육정미 의원은 단 한 건도 대표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장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시장과 교육감에게 질문하는 시정 질문은 더욱 저조했습니다. 서면 질문을 합해 시정 질문을 한 횟수는 총 22차례. 하지만 단체장과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대구시정을 비판한 시정 질문은 단 3건에 그쳤습니다. 서면 질문을 포함해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17명이었습니다. 시정 질문 중 대구시 사무에 관한 사안은 20건, 대구시 교육청에 관한 사안은 단 2건에 그쳤습니다.
다만 의원들의 출석률은 높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전태선 의원을 제외하고 지난 1년간 대구시의원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7.9%에 달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최근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내년 총선 달서구 병 출마설이 나오면서 달서구 병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들의 행보와 또 민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용판 현역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지역구인데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출마설에 더해 전직 대구시장까지 선거 전에 본격 가세하면 대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거구가 될 전망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자 총선 바람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대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달서구병. 3선에 이태훈 달서구청장 출마설이 나오다가 추석 이후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출마설이 빠르게 확산하며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권 전 시장이 달서구병 출마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현 거주지인 수성구 아파트를 내놓고 달서구병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주변 인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 이 지역 최대 화두인 대구시청 신청사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권 전 시장이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민심과도 맞물려 권 전 시장의 달서구병 출마설에 힘이 더욱 실리고 있습니다. 권 전 시장은 지난달 열린 지역 중견 언론인 모임 아시아 포럼 20일 초청 토론회에서 지역 발전과 정치 혁신을 위해 대구에서 출마할 뜻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정치를 하게 되면 대구에서 하는 것이 그게 정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출마를 하게 되면은 대구에서 할 겁니다. 그동안도 늘 50% 이상 교체되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매번 사람은 바꾸는데 대구 정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원팀 정치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도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을 두고 김용판 국회의원과 대립각을 세우며 총선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의 염원과 병행 대결을 향한 약속이라는 무게감은 온데한데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뒤집는 그런 발표에 일부 정치인들이 매각 여론을 몰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달서구민의 상실감을 넘어서 다만 이 청장은 구청장 임기 중도 사퇴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한 부담, 조만간 선거법 위반 선거 공판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초선인 김용판 의원에게 전직 대구시장과 현직 구청장을 상대하는 건 적잖이 버거운 상황. 하지만 오랫동안 지역구 텃밭 민심을 다져왔고 현역 프리미엄도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여기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지 압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역 국회의원 물가루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구에선 이미 물밑 총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서구 일대 악취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 들어 악취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집에 부푼 기대를 안고 입주를 시작한 평리동 일대 신규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악취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구 평리동의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새 집이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이사를 왔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나는 냄새로 인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염색 산단을 비롯해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 처리장 등 서구에 있는 각종 환경시설에서 배출되는 냄새입니다. 콩콩이 한내 그런 데가 많이 나요. 그러면 막 저녁이 되면은 나는 막 이거 막 이 기관지도 안 좋고 이런 데다가 냄새 때문에 막 미쳐버리겠어 막. 아니 며칠 전부터 고무타는 냄새가 좀 심하게 올라와갖고요. 창문을 못 열어놓겠고 운동하러 나와도 좀 힘들어요. 불편하고 개선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서구청 홈페이지에는 악취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200건이 넘어 이미 지난해에 제기됐던 악취 관련 민원 173건을 넘었습니다. 주민들이 대구시와 환경부 등에도 제기한 민원을 합하면 실제 민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구청이 악취를 줄이겠다며 대기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19년부터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 실제 주요 악취 물질의 농도는 최소 40% 이상 줄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 농도는 여전한 상황.
서구청은 왜 악취가 심한지 원인 분석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서구청 관계자는 악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시설을 재점검하고 지역별로 각 시간대와 날씨, 바람에 따른 악취 분석을 다시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악취 시료 자동 채취 장치를 7대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에는 서대구역 주변에 2대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야간에 순찰을 돌면서 오염도 검사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서구청은 지난해부터 평리동 일원의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악취 민원이 크게 증가할 거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사이 주민들은 악취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구 대곡동에는 15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광활한 대지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일대 토지 소유자들은 농로조차 만들지 못해 농사를 짓기 힘든 실정이라며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 대곡동 480번지 일대, 대구 수목원 동쪽 15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넓은 대지는 50년 전인 1972년에 지정된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사과나 대추, 포도 재배 단지가 형성돼 있고 작은 텃밭에서는 배추와 무와 같은 농작물이 자라기도 합니다. 10여 년 전 주변에 택지가 들어설 때 이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농민들의 반발이 가장 큽니다. 마땅한 농로조차 없어 논농사를 포기해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집니다. 1지구, 2지구 되면서 집은 다 개발돼가지고 다 들어갔는데 논만 개발 그린벨트로 60년 동안 박정희 시절 묶어놨는 게 아직까지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인근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난개발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 개발 제한 구역이 부족한 편의시설을 채울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녹지지대 공원 쪽으로 좀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좀 마련을 많이 크게 평수를 해가지고 많이 좀 해주면서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발 제한 구역을 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올 초 국토교통부는 개발 제한 구역을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확대해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고 밝혀 이 일대 개발 제한 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달서구의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이 일대 개발 제한 구역 해제와 함께 개발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2030 달서 발전 기본 계획안을 보면은 투포테이먼트 테마파크 조성이고 그다음에 멀티플렉스를 구축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건축도, 벌목도, 형질 변경도 할 수 없었던 지난 50년. 달서구 대곡동에 남아있는 마지막 노른자 땅이 규제에서 벗어나 멈춰있던 개발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수가 6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여전히 10,000 가구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4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총 1,779가구입니다. 한 달 전보다 401가구가 줄었습니다.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올해 들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미분양 물량 61,811가구의 17.4%를 차지하면서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1만 가구의 벽은 1년째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9월 준공한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준공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전체 31세대 가운데 아직까지도 28가구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가구의 90%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하철역과 걸어서 5분 거리도 안 되는 이른바 역세권 아파트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791가구, 한 달 전보다 36가구 늘었습니다. 4개월째 줄어들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분기에만 한 12,000호 정도가 입주 물량이 대기 중이거든요. 네. 이러한 물량 중에 상당수가 다시 어떤 전세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서 실제 이제 시장을 바로 어떻게 이제 변곡점에 왔다라고는 보기 힘들 것 같고, 이러한 어떤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진될 때까지는 박스권 속에서 조정 국면이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분양 가구를 어떻게 해소할지 정부나 대구시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생계를 넘어 복지와 건강 차원에서도 어르신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을 해야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하다는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LG 헬로비전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는 성해년 어르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신청해 선정되면서 탁구장과 당구장 등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도 하고 운동과 취미 등 다양한 복지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돈 버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건강이 좋아져요. 아침 일어나면 이어와서 운동하고 뭐 하다 보면은 저녁에 잠도 잘 오고요. 잠이 잘 와서 그게 제일 좋아요. 김태암 어르신도 노인복지관 체력단련실에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운동 자세와 요령 등을 알려주며 체력단련실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재능을 참 모든 분들에게 지도해드리고 저 운동도 하고 또 약간의 교통비도 좀 생기고 또 이런 어른들한테도 이런 본보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경북 경주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어르신 2천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차 관리와 청소, 방역 등 다양한 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평생학습의 기회장도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또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또 용돈도 벌이시면서 또한 쉼과 또한 배움이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고령화 사회화가 빨라지면서 전문가들은 어르신 일자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노인 공공 일자리 사업도 좋은 사례라고 말합니다. 선심성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지만 참여자는 대부분 저소득층 어르신들이라고 강조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등 이런 사회보장 제도들을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고요.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력형 노인 일자리들을 많이 늘리고 또 정년제도도 손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일해야 더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로 이어지는 일자리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독립한 대구 지역 자립준비 청년 10명 중 4명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 지역 자립준비 청년 447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207명으로 전체의 46%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국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인 4.8%의 9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최 의원은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는 각종 지원금이 주어지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경제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지역 택시 운전자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택시 운전자 13,000여 명 중 65세 이상은 3,900여 명으로 29.2%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건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3.5% 수준에 그쳤습니다. 달성군이 주말에도 농기계 임대 사업을 계속 이어갑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와 현풍면, 합인면 농기계 임대 사업장 3곳 모두 지난 7일부터 주말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주말 운영 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진행하는 주말 운영은 다음 달 19일까지 계속됩니다.
암 진료를 위해 이른바 서울 빅5 병원을 찾은 대구 지역 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암 진료를 위해 서울로 간 대구 환자는 12,951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1,874명에 비해 19% 증가한 수치입니다. 비수도권 14개 지역 중에서 암 치료를 받으러 서울로 가장 많이 간 지역은 경북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서부도서관 희망장난감 도서관이 새 장난감 90여 점을 신규로 배치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난감을 포함해 총 820여 점을 연회비나 이용료 없이 무료로 빌려줍니다. 달서구가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폐 건전지 10개를 새 건전지 2개 또는 10리터 종량제 봉투 1장으로 바꿔줍니다. 또한 종이팩 1kg을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면 종량제 봉투 1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구청이 통학 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놀이처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통안전 교재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대구 지역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기준 55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은행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에서 3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 원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남구청은 금리 중 1.5%를 지원합니다. 우리 이웃이 직접 운영하는 송현 희망센터, 도시를 살리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구 다른 지역에도 널리 퍼져서 더 활기찬 지역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